오늘은 혈당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혈당에 관해서 알 건데 오늘 여기 새로 오신 여기 손님이시고 오늘 혈당을 재주실 이제 팀장님입니다. 그래서 한번 재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면서 제가 좀 틀린 게 있다 싶으면은 제가 지적을 해서 고쳐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이제 증권 전달하면서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헬스케어 해드리기로 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혈압이랑 혈당 관리해 드릴 건데요. 요거 두 개를 하는 이유가 요즘 현대인들의 만성 질환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발병이 되면은 평생 약을 드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혈당 먼저 달아드릴게요. 네. 일단 혈당은 기본적으로 잘 때 내가 식사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혹시 지금 공복 상태세요? 아니요, 밥은 밥. 혹시 언제 드셨어요? 1시간 전. 아, 1시간이요? 일단은 혈당 같은 경우는 시간은 2번 다는 게 좋은데 공복 상태에 가는 게 좋고, 공복이라는 거는 내가 6시간 동안 금식했을 때를 말하고요. 그럼 식후 2시간 후에 한 번 더 다는 게 중요한데 일단 오늘은 정확한 혈당이 나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식후 1시간이니까 제가 체크해가. 자, 여기서 좀 알려드릴게요. 의학적으로 정확하게는 지금 모든 전 세계에 공통되는 게 있어요. 공복 상태는 보통 8시간 이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녁에 금식을 하고 오전에 와서 병원에 가서 재던가 아니면 일어나서 보통 5분에서 10분이 있다가 보통 공복 상태에서 보통 혈당을 재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건 8시간 넘어되는 거를 공복 상태로 아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게 지금 하나 틀린 게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밥을 식후에 지금 아까 1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시간은 아닙니다. 이거는 전 세계 공통상이에요. 실제로 보통 그 정상인들은 1시간 정도만 되면 피크를 찍어요. 그래서 일반 정상인을 기준할 때는 1시간이 맞아요. 근데 보통 약간 의심이 되는 환자도 있죠. 혈당이 의심이 되는 환자들이나 아니면은 혈당이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식후 보통 밥을 먹고 바로 혈당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가는데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1시간 뒤에 올라가요. 근데 2시간 뒤에는 엄청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3시간 뒤에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2시간이다, 3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정한 거는 병원에서 정한 거 그건 지금 현재 2시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모든 치료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을 때 먼저 얘기할 때 이분이 혈당이 좀 높으신 분인지 먼저 물어본 다음에 1시간 있다 하건 2시간 있다는지를 그걸 가늠해야 돼요. 그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해보세요. 그럼 제가 이제 혈당 한번 달아드릴 건데요. 제가 이건 의료용 티슈예요. 말리셔야 되는데. 자, 또 틀렸어요. 지금 물티슈로 했는데 혹시 밀티슈가 아니라 네, 소독제로 하신 거죠? 네.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요. 왜냐하면 논문이 있어요. 통계가 있습니다. 보통 재시는 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에요? 보통 어머니분들이 많죠. 어머니들이 밥을 먹고 뭘 먹어요? 보통 요새 오렌지랑 포도 이런 게 제철이죠.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포도 같은 걸 먹다가 만약에 요거 티슈를 재잖아요. 혈당이 600도 나와요. 4번이고 5번 땄거든. 600이면은 심각한 거죠.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포도에다가 잰 거예요. 사람한테 잰 게 아니라. 그 정도예요.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재면 절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을 씻고 오셔야 돼요. 비누칠을 한 번에서 2번 정도 깨끗하게 가서 씻고 오시고, 혹시 하나 물어볼게요. 제 경험상 혹시 피가 잘 나오세요? 찔렀을 때? 잘 나왔던 거. 잘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좀 잘 안 나오신 분들, 손이 좀 차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찌를 손을 정한 다음에
보통 약간의 이렇게 간단하게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왜냐면 찔렀는데 아프잖아. 근데 피가 안 나왔어요. 만약에 그럼 또 찔러야 돼요. 다른 쪽으로. 그때 또 침을 바꾸셔야 됩니다. 같은 침으로 못 찔러요. 그래서 그런 일을 발생을 막기 위해서 저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약간의 마사지를 해줘요. 근데 이 친구는 잘 나오게 생겼어요. 근데 씻은 다음에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보다 좀 더 따뜻한 물 있죠. 약간 뜨거운 물, 참을 수 정도로. 그 정도 뜨거운 물로 씻으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피가 잘 나와요. 그래서 우선은 자 손을 한번 씻고 올게요. 자 비누칠을 해서 한번 바로 와주세요. 자 손을 씻고 오면은 그 다음에 바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여기 찌를 때 보통 제 경험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찌를 때 같은 쪽으로 이렇게 찌르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의 오차가 있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월, 화, 수, 목, 금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보통 찌르면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쪽 손 우선 정해서 찌를 건데 중앙에 찌르면은 이게 제일 아파요. 사실은. 그래서 찌르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약간 비스듬히해서 이쪽 사이드 있잖아요. 이쪽 사이드로 하면 좀 약간 덜 아픕니다. 그리고 좀 덜 아프게 있는데 여기 보이세요? 그 체스트 때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바늘로 여기 따잖아요. 피 나올 때. 그쵸? 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요. 여기가 그래도 좀 덜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손을 골라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손 말린 손으로 해서 소독제를 다시 한번 바른 다음에 10초가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소독할 때는 손으로 불거나 이렇게 흔들면 안 되고요. 자연으로 말리게끔 한 10초 정도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는 거예요. 잴 때는 심장보다 약간 밑에서 재는 거고요. 그리고 잴 때 손을 들고 재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손을 바닥에 여기다가 붙인 다음에 왜냐면 찌를 때 사람이 움찔하기 때문에 손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찔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찌냐 한 번 아니면 여러 번 찌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받침대가 있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찌르면 뒤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찔러야 돼요. 자, 이어서 해주세요. 씻고 오셨으면 10초가 지나야 돼요. 네, 말려주시면 제가 바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하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게 뭐예요? 이건 의료용 침인데 약간 옆으로 가서. 이건 의료용 침인데 항상 한 번 할 때마다 제가 갈아서 새 걸로 쓰거든요. 그래서 위생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 여쭤볼게요. 네. 요거 개봉한 지 요게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개봉하고는 몇 개월 안에 써야 될까요? 알려드릴게요. 개봉하고 6개월 안에 쓰셔야 돼요. 6개월이 넘은 건 버리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그래서 실제로는 2개월 안에 써주신 게 좋아요. 여기 유통기한이 나와 있어요. 여기 2020년 9월 15일 날 나와 있죠? 근데 2022년 9월 15일까지로 2년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보고 이걸 6개월 지난 사용하신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 부정확한 거예요. 그거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개봉을 했잖아요. 요 유통기한을 믿으시면 안 되고요. 6개월 이내로 쓰셔야 되고 보통 2개월 이내 쓰시는 거를 추천해요.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히 나와요. 네. 손 다 바르셨으면 제가 일단 혈당 한번 달아드릴 건데 일단은 할 때 바닥이 좀 제일 밑에. 바닥에 붙이고 잠시만요. 그게 뭐죠? 이거는 그 피 섞는 수지 그 살 이름을 모르겠어요. 기록진가요? 네, 뭐 피 체크해 주세요. 네. 자, 조금 따끔할 수 있거든요. 하겠습니다. 누르시면 안 돼요. 네네네. 자, 방금 누르려고 했는데 누르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누르면은 네. 여기 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체내 즙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혈당보다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짜서 하는 분도 있어요. 그 다 정상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짜시면 안 되고 기다리셔야 돼요. 만약에 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왜 안 나오나 봤더니 지금 몇 소리 했죠? 5로 했습니다. 5가 제일 깊은 건데 네, 5로 했. 이게 1부터 5까지 있는데 이게 바늘이 1이 제일 얕은 거고요. 5가 제일 깊은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럴 때는 다시 찔러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에 잘 찔러야 됩니다.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는 됐네요. 다행이네요. 더 안 찔러도 돼요. 피향이 적다. 피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 바닥에 대야 된다니까. 이 손으로 들고 다니는 거지. 같은 손으로 그 핀 바꿔야 돼. 네. 이거한테 한 번 더 따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나도 정말 손이 찬데 차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온도가 잴 때 너무 뜨거우면 녹기 나오고요. 혈당이 여기 주변 온도가 낮으면은 또 낮게 나와요. 그래서 온도가 적당해야 돼요. 여기 주변 온도가. 예를 들어 뭐 찜질방이나 이런 데서 큰일 납니다. 녹기 나오겠죠. 처음에 이렇게 손을 마사지를 해주고 약간 풀어준 다음에 이 피가 여기가 나오네. 이게 뭐지? 피 뭐지? 딴 데 찌른 거 아니지? 아니. 피는 한 번 찍은 건 찍으시면 안 되고 이제 다른 걸로 하셔야 되고 찌른 부위보다 다른 부위로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그렇게 찌면 안 되고 여기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밑에 받침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번에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짜시면 안 돼요. 네. 이번 피가 계속 안 나요. 너무 안 돼. 혹시 당뇨가 있으세요? 아니 당뇨. 잘 모르겠어요. 잘 나오게 생겼는데 이상하네. 피가 잘 안 나오네. 그래서 짜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응급처치가 있는데 여기 짜면 안 되고요. 여기를 약간 마사지를 원래 이렇게도 하면 안 되는데 짜기보다는 약간 마사지를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피가 안 나오는데 이걸로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한번 네, 한번 해주세요. 피가 그러면 그렇게 그러면 손을 한번 씻고 와주세요. 잘 근데 지금 짜면 안 되는 거. 짜. 일단은 해봅시다. 안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예 새로 한번 다시 해요. 한번 깊게 한번 짜보시죠. 짜면 안 됩니다. 짜면 돼. 이 정도는 무조건. 지금 약간 작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낮게 나올 거 되는데 혹시 식사하셨어요? 네. 언제 하셨어요? 마지막에 함께? 1시간. 1시간 전? 1시간 전. 지금 보통 자 공복에서 몇 이하야 정상이죠? 100 이하여야 돼요. 100 이하여야 돼요. 근데 그 밥을 먹은 다음에는 몇 이하야 정상일까요? 얼마야? 200은 200 이하라 얘기하면 안 되고요. 200부터는 당뇨 확정이에요. 당뇨병. 그래서 140 이하여야 됩니다. 140 이하여야 되고 140 이상이면서 199까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당뇨병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확정 한번 판정받으면 그때부터 약을 계속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124기 때문에 정상일까 정상 아닐까요?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이거 수치가 약간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 지금 손을 짜서 제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가 한번 필요해서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정확한 수치지만 믿을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게 지금 몸 상태에 따라서 제때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에 따라 다르요. 공복이냐 식후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현재 몸 상태가 안 좋거나 예를 들어서 뭐 혹시 비타민 많이 드세요? 비타민 같은 경우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비타민을 먹고 재면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때는 비타민 같은 거 드신 지 그래도 한 2시간 2시간은 넘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됐습니다. 이제 다 됐나요? 수치가? 네. 어떻게 적으신 거예요? 일단 여기 보면은 여기 혈당 수치 체크하는 곳에 네. 공복이랑 식후 2시간 네. 됐을 때 이제 재는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공복 상태가 아니어서 그건 달 수가 없고 식후 2시간에다가 일단 지금 현재 혈당을 기입을 했고요. 그다음 옆에 비굴안에 지금 식후 몇 시간인지 그다음 지금 혈당이 또 작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을 수 있어서 그냥 다음번에 제대로 한 번 더 달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비굴안에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네.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제가 공복에 한 번 더 와가지고 오전 시간대 식사 안 하셨을 때 방문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더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달러 와가지고 공복 혈당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혈당이 있는 분은 아니니까 뭐 관리를 뭐 한 달이든 2달이든 그렇게 해서 해도 되는 분이지만 만약에 하루에 한 번씩 이거를 못해도 이거를 찔러서 재야 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일단은 보통 고객님 혹시 어머님 아버님 계시잖아요. 네. 어머님 아버님이 이런 혈압 혈당 같은 경우를 관리를 잘 받으셔야 되는데 혹시 이런 거 받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안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직접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혈압이랑 혈당 시트지 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혈압이랑 혈당 제가 재드리러 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리고 혹시나 혈압이나 혈당이 높게 나왔을 때 기존에 뭐 보험 같은 거 가입하셨을 때 가지고 계신 담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부족한 게 있는지 없는지까지 제가 전반적으로 체크해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자리 마련해 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혈압 혈당 제가 체크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걸 거의 매일 재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좀 높게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2가지가 있어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당뇨병 그 이제 2개가 있는데 1형이 있고 2형이 있어요. 1형 같은 경우는 보통 어릴 때부터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유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을 이제 분비를 하잖아요. 그거 기능이 자체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어릴 때부터. 이런 사람들이 1형이라고 그러고 2형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식습관, 음식이나 보통 이제 배가 나오면서 이제 배가 저희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 30 넘어가 배가 나오잖아요. 배가 나오면서 그 배에 이제 복부에 살이 쪄요. 그러면 이제 그 부위 중에 지방산인데 그냥 지방산이 아니라 유리지방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을 섭취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섭취해서 우리가 소화를 시켜 내려가잖아요. 그 각 영양소에 잘 배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인슐린의 역할인데 이거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걸 방해하는 게 뭐냐면 유리지방산이에요. 근데 이 유리지방산은 왜 생기는 거냐? 살이 쪄서 생기는 거예요. 복부 비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살이 찌면서 유리지방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췌장의 기능은 정상적인 거예요. 1형하고 다르게 2형 같은 경우도 췌장의 기능은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음식 같은 거 먹고 운동도 안 하다 보니까
살이 찌면서 복부 비만이 생기면서 유리지방산이 쌓이는 경우죠. 근데 유리지방산이 쌓이면 이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 우리 몸 영양소에 잘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방해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 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이 이렇게 찐득찐득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합병증으로 나중에 손도 짜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합병증이 굉장히 많잖아요. 당뇨가. 그렇죠? 걸어다니는 행복탕을 돌리는 게 이 당뇨입니다. 완치라는 게 없고요. 합병증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죠. 혈액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제가 지금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은 다 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복부 지방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를 먹고 뭐 30대만 돼도 보통 다 생기죠. 이제 관리를 해야만 가능한 건데 그래서 이 당뇨라는 게 누군 걸리고 누군 안 걸리고 그게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실제 공복에 쟀을 때는 적게 나오지만 이제 식후에 높게 나오는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있는데 요새는 당뇨가 굉장히 흔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혈압 같은 경우도 그 전 단계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수치가. 근데 지금 요 당뇨 같은 경우도 혈당 같은 경우도 전 단계라는 게 존재해요. 그 수치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해서 약을 먹거나 안 먹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좀 혈당이 좀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팀장님이 계속 맨날 올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가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이걸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선물로라도 하나 사드려서 실제 가족들한테 어떻게 재는 건지를 알려서 실제로 이걸 재게끔 시키고 한 달 뒤에 가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을 하는 걸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가서 재서는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가족들한테 이걸 어떻게 재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가서 이 표를 보고 체크를 해보는 거죠.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왜냐면 여러분은 전문가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은 혈당에 대해서 했는데 자, 혈당은 자 여기 지금 나와 있죠. 표 만들었잖아요. 여기 만들었는데 자 정상은 공복 혈당의 100 미만입니다. 그리고 식후는 14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공복은 몇 시간이라고 했죠? 8시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식후는 몇 시간 지나야 된다고 했죠? 2시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당뇨 전 단계라고 해서 보통 공복에서 100에서 125 미만 있죠. 공복일 때 125 미만 보통 의사들은 130까지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보통 100에서 125까지 나온다. 그러면 당뇨병 전 단계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식후는 몇 시간 했죠? 2시간이라고 했죠? 2시간인데 140에서 199까지가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200이 넘어가면 당뇨병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복에서 잴 때랑 8시간 전, 공복에서 잴 때랑 식후 2시간 뒤. 이제 식후에 잴 때 이 수치가 다릅니다. 왜냐면 음식이 들어갔어요. 포도당이 들어갔으니까 음식이 없을 때는 인슐린이 뭐 영양소로 이렇게 분비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음식이 들어갔을 때는 그 인슐린에서 작용해서 영양소로 배치하는 작업을 인슐린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형은 약간 유전도 있고 어린 때부터 그 췌장에서 실제로 인슐린을 발생하는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보통 1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약을 맞아야 돼요.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이 2형에 해당됩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복부 위반으로 인해서 유리지방산에서 췌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잘 나오는데 그 영양소로 이동할 수 있는 거를 원천 봉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유리지방산인데 이걸 인해서 당뇨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는 유전이 아니라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관리가 되게 필요해요. 그걸 아셔야 되고 당뇨나 고혈압이나 다 전 단계라는 게 존재해요.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확장 한번 판정 받으면 뭐냐면 약을 계속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이나 가입도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완치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